3시간째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70대 할머니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나이에 혼자 다니시네. 가족은 어디 있을까? 외로우시겠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걱정 가득한 주변 시선과 달리 그분은 여유롭게 책을 읽으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창밖 벚꽃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홀로 앉아 자신만의 시간을 만끽하는 그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웰에이징 연구소 이진수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 혼자 사는 건 쓸쓸한 일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살아서 행복하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허무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건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나누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 스토리에서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함을 참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반갑지 않은 연락, 억지로 웃는 모임,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랑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이것이 관계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0대 박순자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번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모임 내내 한 친구는 자식 자랑만 했고 다른 친구는 여행 이야기로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박순자 씨가 최근 무릎이 아파서 힘들다고 말하면 금세 화제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친구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화려한 관계들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한 소통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1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입니다. 숫자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가 몇 개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답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는 늘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외로움에 대한 공포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8세 김철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운동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실 운동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죠. 집에 혼자 있으면 문득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등산 모임, 볼링 모임, 바둑 모임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곤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할까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뒤로 밀려나지 않았나요? 불안함 때문에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그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만들어집니다.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좋아서 만나는 관계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다고 느끼신다면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과 친해져 보세요. 나와 편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그저 즐겁기만 했던 인간관계가 왜 나이 들수록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배려와 사회적 가면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쓰는 가면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65세 이영희 씨는 오늘도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만난 이웃분이 계속 건강 문제로 힘들다고 하소연했거든요. 이영희 씨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도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못했죠.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좋은 어른, 경험 많은 선배, 이해심 많은 친구 등등. 이런 역할들을 하느라 정작 내 진짜 모습은 어디에 두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밝게 웃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진중하게 들어줘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라 하루 종일 연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이런 감정 노동이 쌓이다 보면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진짜 편안한 관계는 가면을 벗고도 받아들여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굳이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혼자서도 안정감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면의 충만함과 관계를 선택할 줄 아는 용기에 있습니다. 72세 정미자 씨는 혼자 사는 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서 키우는 화분들에게 물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누군가는 혼자서 심심하지 않냐고 묻지만 정미자 씨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있고 관심사가 있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과만 만나고 가고 싶은 모임에만 갑니다.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같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지 않은 자리에는 굳이 가지 않는 용기가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입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혼자 있는 게 무서운 분들은 먼저 작은 취미부터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나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의 기술을 공유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 스토리에서는 불편한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합니다. 69세 박정호 씨는 오랫동안 한 친구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았고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관심도 없어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1시간 넘게 자기 얘기만 하고 끊었죠.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였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남은 시간이 이렇게 소모되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관계 정리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해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계속 쏟을 필요는 없거든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부탁만 계속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락에 즉시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연락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굳이 싸우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점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면 됩니다. 내 시간과 마음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관계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한 이유를 짚어줍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친구도 화려한 모임도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 의미 있는 하루, 나답게 살아가는 삶. 이 스토리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와 그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74세 윤순옥 씨는 요즘 가장 행복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지 3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외롭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토마토와 상추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씁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합니다. 혼자 있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저녁 8시에 잠들고 싶으면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싶으면 듣습니다. 이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기, 저녁에 산책하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루틴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우쿨렐레를 배우거나 수채화를 그리거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화분을 키우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마신 따뜻한 차, 창밖에 보인 예쁜 꽃, 건강한 몸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며 나답게 살아가세요.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혼자라는 자유를 통해 인생 후반기를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 스토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71세 최영수 씨는 요즘 옷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화려한 옷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옷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이제는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편안한 면 소재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옷뿐만 아니라 삶도 비슷해졌습니다. 복잡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중요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루하루가 바빴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작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지금 최영수 씨에게 가장 소중한 건 건강한 하루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함,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즐거움,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평안함.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한 몇 명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깊이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 말이죠. 물건에 대한 생각도 변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좋은 책 한 권, 향긋한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같은 것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을 정말 소중한 것들과 함께 보내세요.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66세 김순덕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창가에서 10분간 명상을 하고 7시에는 베란다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손자들을 위한 수제 간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30년간 써온 일기를 정리해서 가족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합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하루지만 김순덕 씨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황금같이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간단한 요리 등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덤이죠.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자녀들 어릴 때 이야기나 젊은 시절 추억들을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키우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창밖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돌보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은 인생의 보너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어느 선생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가장 큰 행복은 나 자신과 편안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지혜에 가까워집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나이듦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혼자여도 충만하고 함께여도 자유로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